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 여기 먼저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우리 학생들은 손 들어봐요. 여기 이제 먼저 여기 거기 가고 싶다. 맞네요. 엄마 아빠 얘기 듣고서 같이 가고 싶다. 아이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우리 학생들이. 저는 잘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조금만 가면 한 5분만 가면 여기 이쪽이 전부 다 이제 박사님들로 모이는 그 대덕 연구단지라고 하는 연구소만 잔뜩 있는 연구소입니다. 여기 바로 뒤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부터 저 끝에까지 한 50여 개의 연구소가 있고요.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소는 한 25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 지금까지 91년부터 대전에 살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28년째 연구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변화무쌍하는 이 바이오 중에서 변화무쌍하는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유전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 유전자가 뭐예요 혹시? 유전자는 생물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4개의 효소를 이루고 있어요. 이 정도의 수준을 갖는다면 우리가 미래가 굉장히 밝죠. 이쪽 나서는 이렇게 그러면 아빠와 같이 영화 보라고 티켓이 영화 티켓이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여기에서 어린이들도 왔고 그랬으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한번 보시면 새로운 세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인식하고 돌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유전자가 뭐야? 그날 DNA가 뭐야? 엄마 아빠가 애들 잘못하면 하는 소리가 있죠. 너 아빠 닮아서 그렇지. 너 엄마 닮아서 그렇지. 자, 이 닮는다는 얘기가 바로 이 유전자 때문에 그래요. 유전자 때문에. 그렇죠. 유전자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유전자 안에는 그러면 유전자가 뭘까 이렇게 하면 자꾸 그게 뭐지? 그러다가 DNA는 들어갔는데 그건 또 DNA가 뭐지? 그래서 짧게 한번 유전자가 뭐고 DNA가 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 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몸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지금 만지고 있는 게 뭐냐면 피부죠. 그래서 피부 또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살, 뭐 조금 더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개체 안에 보면 이렇게 기관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거기 안에 자세히 보면 뭘로 이루어졌다? 세포예요. 자, 이런 경우는 영화 보러 가야죠. 자,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세포. 이런 세포를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세포가 이쁘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옛날에는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생물하는 데는 꼭 현미경이 있다더라. 그래서 현미경을 쳐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이 그림을 생물 시간에는 배우기 시작해서 여기에 나오는 각종 미토콘드리아, 연록체, 세포벽, 에포, 리보솜 이런 것들을 다 외우면서 열심히 시험 본 기억이 있어요? 우리 중학교 학생, 고등학생 학생들? 아직 시험 안 봤어요? 배우긴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자,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이걸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우리 애들이 이 책 나오면 전부 다 외우도록 막 시킬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생물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동물 세포, 나와 같은 그 옆에는 또 식물 세포, 식물 세포도 있고. 영양초도 알아? 네. 광합성을 할 때 도와주는 세포 같은 거잖아요. 안에 영화 연구소가 티켓 때문에 있어요. 그런 거 아니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가 어디 있을까 보면 핵이요. 핵 안에 있어요. 보면 그래서 핵 속에 이게 DNA가 구겨져 있거든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세포가. 염색체약이 그렇죠. 핵 안에 보면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기다랗게 들어있어요. 엄청 꼬여져 있는데. 엄청 꼬여져 있어요. 진짜 긴데. 그렇게.
그 꼬여 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길까요? 지구 뭐라고 했었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길어져 있고 그 안에를 보면 이렇게 꼬여 있고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이중 나서근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 어린이도 이제 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유전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DNA를 한번 볼까요? 방에 보면 이렇게 암호로 돼 있어요. ATGC라는 암호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단수표잖아요. 요즘에 모든 생물학자들은 이제 이 DNA를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나는 생물을 하고 싶다, 생명공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DNA부터 만지기 시작하는데 조금 빨리 만드는 학생들은 언제부터 만드냐면 과학고등학교 가면 만질 수 있어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대학부터는 무조건 만지게 되고요. 대학원부터는 이제 늘 가지고 다니는 게 이제 그 DNA입니다. 자, 이거 뒤에 보면 암호거든요. 자, 여기 보면 처음에는 읽지만 저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컴퓨터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조금 잘 해야 돼요. 잘.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보면 이 암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그냥 보였죠. 이제부터는 생물학자들은 저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눈을 좀 빨갛게 또 파랗게 하는 그런 유전자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고 모든 유전자는 DNA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다 알겠죠? 자, 이게 전부입니다. 생물학은 이게 전부예요. 여기까지 알면 여러분들은 이미 생물학 박사가 된 거예요. 자, 그다음부터는 이 기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우리 개체로부터 시작해서 세포가 됐고 세포로부터 꼬여있는 DNA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걸 다 알았죠. 그래서 저희 안에 컴퓨터에다 저걸 다 넣고 이제 분석해서 실험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이제 정보가 있죠. 자, 세포는 몇 개로 되어 있을까요? 몇 쪽에? 수천만 개. 수천만 개. 또 약 2조? 2조? 또 약 3조? 4조? 자,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 한 2조 개 정도의 세포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한 대충 우리가 몸무게가 한 3kg, 4kg? 저희 딸내미는 좀 글래머 좀 태어나가지고 4.15kg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크게 태어났는데 조금 이제 성인이 가면 한 100쪽의 세포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크게 돼 있죠. 자, 다른 정보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세포는 늘 살아있는 건데 수명이 있다 그러면 물론 사람은 생명이 뭐 100세까지 산다 그러지만 세포 하나하나는 살았다 죽었다 계속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가 나오죠. 때가. 그러면 피부 세포는 한 60일에 한 번 정도 모든 세포가 바뀌고 간은 2년에 한 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 모든 군데군데가 새롭게 세포들이 자라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를 벗기면 그때는 대부분이 죽은 세포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염색체 수는 우리 그 생물을 이제 배우면 23개의 염색체 쌍을 엄마한테 받고 23개는 아빠한테 받아서 합하면 우리가 46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고 그거를 그 엽기 사이로 이렇게 딱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두 개씩 이렇게 이중 나성 구조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한 30억 쌍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죠. 숫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복잡한 건데 그러면 이런 유전자가 사람이 몇 개일까? 사람은 대충 한 3만 개 정도 유전자가 있고 식물들은 한 6만 개 뭐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점점 많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수백 개에서 수천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어디에 살아가야 돼요. 어디에 가서 붙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나 세포들은 이렇게 다른 데서 붙어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유전자를 가지고 식물들은 혼자 그냥 알아서 잘 자라잖아요. 그러려면 유전자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6만 개까지 된다고 하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DNA에 대해서 다 알으셨죠? 이 정도 되면 이제 DNA 생물 시간에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대부분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요즘에는 세상이 막 바뀌었다고 그랬죠. 뭐 암도 이제
고칠 수 있는 세대가 됐는데, 자, DNA를 다루는 솜씨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제 그 과학고를 가면 생물학자들이 이제 생물공학자들이 되려 그러면 과기도 가는 학생들도 있고 뭐 대학원에 가서 이제 만지기도 하는데, 빠르게는 하여튼 고등학교 학생들도부터 이제 DNA를 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우리 어린이들도 아니면 집에서도 요즘 DIY 로봇 만드는 것처럼 DIY 세포를 만지게 될 시대가 금방 올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DNA 다루는 솜씨가 굉장히 많은데, 제일 먼저는 뭐냐면 30억 쌍이나 있는 DNA를 하나씩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DNA가 어떻게 생겼을까? 피를 뽑아가지고 병원에다 맡기면 내 DNA를 다 읽으면 좋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한 사람의 DNA 읽으려면 한 얼마나 돈이 필요했을까요? 1억? 1억? 3천조. 1000조. 또 과학자들이,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해서 한 사람의 DNA를 읽으려고 보니까, 옛날에는 기술도 조금 발전이 안 됐고 근데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3조 원의 돈이 들어오면서 한 13년에 걸쳐서 전 세계 생물학자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한 3천여 명 이상, 수천 명이 달라붙어서 13년 동안 연구를 해봤더니 DNA를 30억 쌍을 처음부터 다 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DNA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었을 때 그걸 해보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날 우리 아이의 DNA를 다 검사하고 싶으면 한 얼마나 걸릴까요, 이제? 시간. 30만 원? 30만 원? 또 5시간. 5시간. 며칠? 며칠? 1시간. 5시간에서 10시간. 오케이. 지금은 사람이 샘플만 취해가지고 기계에다 넣으면요, 몇 시간 만에 돈은 얼마나? 10만 원. 10만 원에서 30만? 한 100만 원 사이. 지금 한 100만 원 이하로 이미 떨어졌고, 좀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하면 10만 원도 안 들여서. 자, 내 DNA를 이제 읽으면 내가 유전병이 뭐가 있는, 우리는 평생 가도 아직 유전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잖아요. 형태적으로 내가 어디가 그 혈우병처럼 피가 잘 안 묻히다 이런 경우는, 그리고 눈이 파랗다, 까맣다, 이런 거는 유전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거는 유전자가 까만 유전자, 파란 유전자 이렇게 되겠지만 유전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딱 피만 딱 뽑아주고 그 다음날 보면 내 유전자에 어디가 나쁜지 좋은지를 알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이제 이면은 밥솥 같은 기계 정도 되면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어요. 지금 회사들이 이제 만들어놨고요. 자, 이 유전자를 다 읽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을 다 알 수 있어. 사람을 다 알아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질병도 예측할 수 있고, 수명을 예측할 수도 있고, 성격도 예측할 수도 있고, 이런 일도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결혼 상대자로 그 사람이 성질이 나쁜지 안 나쁜지 알면 좋겠죠. 그러면 나중에 안 싸우고, 그리고 병을 같이 이렇게 살더라도 병이 이렇게 언제 일어날 것 같으면, 될 것 같으면 빨리 유전자를 검사하면 좋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있으니까 제가 온 거잖아요. 이런 사람 누구예요? 혹시 아시나요? 엄마 아빠는 다 아실 거예요. 네. 미국의 유명한 배우인데, 이 배우의 엄마하고 엄마의 이모, 엄마의 언니, 그리고 외할머니가 모두 50대에 유방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본인도 얼른 가서 이렇게 DNA를 다 검사를 해봤더니 진짜로 BRCA1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에 망가졌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유방 절제 수술을 한 다음에 지금 건강하게 살죠.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일이 현실로 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미리서 알고 이거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가 그런 이거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정도에 이제 대학 가려고 하면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와요. 조금 어려운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런 유전자를 박테리아 세균에서 가져오고 사람으로부터 유전자, 특히 인슐린 유전자를 가져오면 이렇게 막 인슐린 콜레스테롤 이렇게 다 나가네. 자, 이렇게 유전자를 만지는 능력이 생겨서 거기다 이렇게 다른 세포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대량으로 키우면 인슐린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은 이미 1980년대에 이 기술은 완성이 돼서 엄마 아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지금 그 당뇨병 걸려서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옛날에는 돼지의 췌장이나 소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는데 지금은 저렇게 하기 때문에 박테리아만 키우면 이렇게 그 국물에 이미 많이 이제 생산되기 때문에 모든 지금 약품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금 더 뭐 이렇게 양을 해서 하면 양에 젖에서 우유에서 또는 젖에서 인슐린이 펑펑 쏟아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분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도 생기고. 자, 이제는 DNA를 조작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이제 이 DNA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조작해서 붙이고 떼고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쉽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저렇게 뒤에 이건 이제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예를 보여주는데요. 자, 그래서 식물에 어디든 동물에 어디든 어떤 동물이든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위치에 유전자를 발현시키고 죽이고 없애고 하는 거는 금방 이제 돼요. 무조건 특별. 거의 대부분 돼요. 이거는 뭐냐면 쥐에 그렇죠. 귀나 이런 데 형광이 발생하는 그런 유전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발현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바닷가에 가면 형광을 띠는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밤에 가끔씩 그런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그 유전자를 갖다가 이렇게 또 한번 볼까요? DNA를 다루는 솜씨 중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 DNA를 증폭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봤어요? 머리카락에서 DNA를 추출한다. 그런 거 너무 텔레비전에 많이 봤죠. 또 이런 형사들이 피만 자국만 묻으면 그거를 가지고 저렇게 채취를 해서 그렇게 과학 수사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검사하는 걸 너무 쉽게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한 가닥의 DNA만 있으면 다음과 같이 굉장히 복잡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가 있지만 이거를 너무나 쉽게 이거를 증폭을 해서 한 가닥만 DNA가 있으면 DNA를 몽땅 이제 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계로 이제 다 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손바닥만한 핸드폰 사이즈로 DNA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대량으로 이제 그걸 증폭하는 기술도 만들어요. 그래서 DNA를 이렇게 읽고 조작하고 또는 증폭하고 하는 기술 중에서 다음으로 더 좋은 거는 뭐냐면 DNA를 아예 합성하는 거예요. 그 유전자를 이제 마음대로 합성할 수 있는 시대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뭐 비쌌는데 지금은 DNA 한 베이스 하나 이렇게 합성하는 게 뭐 1불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읽는 것보다 이제 합성하는 게 약간 비싸긴 하지만 굉장히 싸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만드는 거는 이제 일도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DNA를 합성하는 거는 일도 아니어서 지금 그 바이러스 합성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하고요. 그러니까 인공 바이러스를 합성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인공 박테리아도 전혀 세상에 없는 박테리아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그 뉴스를 보신 적이 모르겠지만 사람의 DNA를 전부 합성하겠다라는 프로젝트도 지금 수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인조인간 만들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부모가 없는 아이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많은 부분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생물학자는 할 수는 있는데 그걸
못하게 막아놨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리적인 문제 있고 사람이 거기까지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은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최근에 여기 이제 IBS라는 그 기초과학 연구원인데 여기 세계 최고의 그 유전자 가위를 연구하시는 박사님이 계세요. 거의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혈액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다음 세대는 혈액병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 그 난자와 정자를 수정이 된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유전자 가위로 그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DNA를 싹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엄마 뱃속에 착상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하게 하면 이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한데.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무리 엄마 아빠가 유전적으로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건강한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윤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이제 여기까지 중국 연구진도 여기까지만 수정된 이 수정란을 조작하는 데까지만 하고 이걸 엄마 뱃속에 이렇게 착상하는 것은 아직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착상 수술만 수정된 지면 아예 그냥 가능해지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이제 아기가 크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기술적인 증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 없이 지금은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하는데 미래는 여기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지만 DNA를 이렇게 합성할 수도 얼마든지 있고 이렇게 이중과도로 됐고 조립된 유전자가 있으면 이거를 세포 안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그 유전자가 발현되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온갖 종류의 분야에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박테리아를 만들었는데 박테리아가 옥수수나 감자 전분을 먹고 휘발유를 만들어내는 그거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의 먼저로 했어요. 카이스트의 교수님이 그 팀 연구팀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잘하는 분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것도 해요. 박테리아를 유전자 조작을 잘 해가지고 암세포만 가서 돌진해가지고 암세포만 가서 죽이는 거. 그러면 항암제 안 써도 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박테리아를 합성하는 인공 기술이 생긴 거죠. DNA를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처럼 DNA를 읽고 쓰고 조작하고 합성하고 이제 아예 이제 세포도 만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내가 원하는 세포는 얼마든지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레고 박스처럼 안에 부품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다가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새로운 로봇을 만드는 것처럼 세포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요만한 조그마한 박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세포를 만드는 그런 시대가 돌아올 거예요. 아마도 여기에 우리 애기가 생물학자가 되는 시대 한 10년, 15년 후에 반드시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주에 가서 지금 로봇가 가서 해서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살 수 있도록 해서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우주 개발을 안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우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는 더 이상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인구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 지금 화성으로 제일 먼저 가고 하고 있잖아요. 그때 지금 실험도 시도하고 있어요. 인공세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학생들, 대학생들, 생명공학자들이 막 이제 요즘은 인공세포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보자, 어떻게 만들어보자 시합도 이렇게 해보고요. 그래서 제 10년도 했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런 책도 있어요. 신에게 도전한다, 생명과학. 정말 놀랍도록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못 고치는 그 암도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 백혈병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저희 때, 저 어렸을 때 한 30년 전에는 어렸을 때는
대부분 백혈병 걸리면 다 금방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백혈병은 특별한 경우 말고 굉장히 악성이나 그 젊었을 때 빨리 이렇게 된 거 말고는 대부분은 그냥 약을 먹으면 계속 그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약이 발전돼 있습니다. 몇 개의 암들은 그 항암제를 계속 투여를 하면 전혀 문제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거든요. 자,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면 된다는 거고 심지어는 이런 것도 해요. DNA가 워낙에 이렇게 AT 지수로 이렇게 30억상이 길게 늘어졌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컴퓨터에는 제일 컴퓨터 우리 0하고 1로 이렇게 암호화했잖아요. DNA는 APGC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서 그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DNA를 가져가 저장 디스크로 사용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되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정보, 문서 정보를 DNA 1kg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1kg 이거밖에 안 되죠. 1kg. 그 정도. 근데 지금 칩에다 하면 칩은 뭐 엄청나게 많죠. 칩 이런 건물의 칩 전체를 해서 메모리 칩에 하나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세상이 바이오 쪽이 많이 변하는데 나는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다. 혹시 미래에 나는 이런 분야에 더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있어요? 저는 천문학자가 꿈인데 네. 이런 생명공학도 더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하면 이게 테라포밍하면 어떻게 해서 산소를 만들 수 있고 뭐 그런 박테리아를 할 수 있고 식물도 할 수 있고 그런 기술 개발해내 연구소에서 개발해내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너무 멋진데요.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한 20년 후에는 이런 박사님들이 다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오늘 그 오신 분들의 어머니 아버님도 계시지만 다 생명과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생명과학자들이 돼서 박사님들이 다 돼가지고 이제 생명과학을 이끌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또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이 50분이 오셔가지고 분들을 다 뒷조사를 다 했죠. 네, 그랬더니 이 생명공학자가 다 되실 그 자격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세상의 바이오 기술들이 사실은 저희들도 너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데 사실은 저는 미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에서의 유전자를 많이 만지고 이렇게 돼서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학생들이 만약에 대학을 간다 그러면 바이오 관련된 과는 얼마나 많아요? 농대부터 해서 의대, 치대부터 해가지고 화학과도 바이오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화학하시는 분들 바이오 하면 정말 잘해요. 생명공학과도 있고 온갖 지금 과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데 저같이 이제 미생물을 하고 싶은 사람, 미생물도 세균을 하고 싶은 사람, 또는 효모를 하고 싶은 사람, 곰팡이를 하고 싶은 사람 또 달라요. 그래서 혹시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떤 과목을 더 잘해야 될까? 수학은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수학을 저희 세대 때는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생물한 사람이 왔었는데 나중에 후회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APGC이고 통계 다 내야 되잖아요.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포기하지 말고 우리 어린 학생들은 포기하지 말고 그걸 끝끝내 가져가는 그런 습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혹시 더 관심 있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 준비됐어? 네, 우리 학생 먼저. 그런 거 좋지. 있을 수도 있죠. 그 얘기도 있는데 엄마 아빠들이 요즘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살짝 맛있는 뭐 있죠?
뭐 있어요? 보톡스 있죠, 보톡스. 그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그게 뭐냐면 박테리아가 내는 독소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깡통에 상현 깡통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보툴리눔 균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감염이 되면 걔네들이 내는 독소가 그 보툴리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독 중에서 그 독이 가장 독해요. 어마어마하게 독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사람 순간적으로 다 죽어버리는데 꼭 정지가 돼서 죽는데. 히드라 독처럼요? 그렇지. 그 독소보다 더 독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막 해보니까 이거를 수백만 배 희석을 하면 이렇게 마비가 되는 부분이 자극돼 가지고 좀 풀리고 이렇게 넣으면 이제 약간 불어나가서 이 미용에도 좋겠다는 거를 나중에서 아니까 그걸 임상실험 해봤더니 사람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렇게 하더라. 라는 거를 이제 이게 오래전부터 이제 그걸 연구를 해서 지금은 그거를 상품화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농부를 굉장히 많이 하면 문제가 된다. 이런 것처럼 뱀 독이라든지 뭐 어떤 독 많잖아요. 그런 독들을 유전자가 뭐라는 걸 안 다음에 그걸 합성해가지고 그걸 하면 이제 문제가 되죠. 무섭죠. 네, 하세요. 합성 같은 걸로 만화에서만 보다 롯데인간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늑대들이 가지는 어떤 형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털이 많다든가 뭐 어떤 모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지는 유전자를 사람한테 투여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여러 다른 사실은 종은 교배가 가능한 같은 무리를 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종 간의 교배 또는 이종 간의 유전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지금은 이종간이 아니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DNA 이쪽 거를 뭐 식물이든 바이러스든 동물이든 모든 거를 거기서 끄집어와가지고 식물이든 동물이든 바이러스든 아무데나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명에는 지장이 만약에 없다면 그게 옮겼는데 생명의 지장이 없다면 그걸 이제 발현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뭐 독 얘기도 하고 하지만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한쪽 부분에 그런 게 있어요. 생물 무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무슨 옛날에 한번 9.11 테러 사건 때 뭐 있었죠. 네, 자 하세요. 네. 네네. 했다니까요. 아까 제가 그거를 자세하게 얘기를 안 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세포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세포가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미세한 침을 툭툭 해서 속에 있는 핵을 팍 쳐내요. 쭉 내놓고 내가 합성한 DNA 있잖아요. 그 덩어리를 여기다가 팍 집어넣어요. 그럼 이 세포가 그대로 자라면 이제 새로운 개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졌어요. 네. 실생활에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분야.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전자 조작 식품에 관련돼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사실에서 바탕을 두고 와야 되는데 한 가지는 이제 외래 유전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필요하지 않는 외래 유전자가 들어와서 그게 이제 뭔가로 발현이 되면 그게 그러니까 전혀 잘 먹었던 옥수수라도 잘 먹었던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다른 유전자에서 만들어진 어떤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질이 사람한테 먹으니까 안 먹었던 걸 갑자기 먹으니까 그 물질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알러지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약간 경계상에 되는데 옛날에는
유전자 그 GMO를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들어가 있는 유전자 조각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절을 잘 못하는 경우가 기술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완벽하게 그걸 없애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외래 유전자를. 근데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개체에서 필요 없는 유전자를 빼내는 거는 비교적 이제 쉬우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외래 유전자가 어떤 기능성을 넣기 위해서 외래 유전자가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는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그 알러지가 생기기도 하죠. 또 한 가지는 밀가루 음식 굉장히 좋아하시고 칼국수 엄마 아빠들 우리 엄마들 특히 칼국수 좋아하시고 잔치국수 짜장면, 비빔국수, 짜장면, 짜장면, 매운 거, 쌀국수, 뭐 멸치국수 이런 거. 멸치국수 김치를 막. 한 가지 알려드릴 게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오는 우리 사실은 미리 국내 자급률이 굉장히 낮아서 20% 이하밖에 안 돼요. 그게 대부분 다 살아와야 되죠. 근데 하는 것들이 이제 GMO인데 GMO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외국은 허벌판에 밀을 뿌려가지고 그냥 기계로 막 해야 되니까 우리 같이 저희 어머니도 시골에 계시는데 어머니 풀 뽑고 이렇게 언제 이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대량으로 확 미르고 대량으로 쫙 씨를 붓고 가만히 있으면 잡초들이 확 자라게 같이 자라죠. 그러면 제초제를 싹 뿌리고 제초제 엄청나게 뿌리고 그러면 제초제를 다 뿌리면 다 죽고 밀만 살아남거든요. 옥수수만 살아남고 그렇게 이제 GMO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그 제초제들이 남아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이제 성장이 어렸을 때 이제 밀가루를 너무 많이 먹으면 거기에 있는 제초제들이 조금 영향을 줘서 직접적인 어떤 과학적인 증거는 아직은 없지만 이게 자폐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증거도 이제 한국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GMO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또 히스토리가 있어요. 생물학자들이 꼭 또 해야 되는 또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알러지가 없다든가 어쨌든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식물종을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어린이가 나중에 해야 될. 비오면 근데 그 지진이나 태풍이나 쓰나미 같은 거를 예측해서 거기에 미래에서 혹시 DNA 같은 거가 발견해서 그거를 바꿔서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어요?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그거는 나하고 조금 이따 얘기하자. 잠깐만 우리 어머니 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것까지. 네네네. 충분히 어떤 패턴은 지금은 이제 과학적인 사실로 이런 유전자가 이게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바로바로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이제 유전자들이 변형들이 어떤 패턴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그게 어떤 경향을 나타내더라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안에도 생물학 안에서도 그걸 하려면 AI 기법을 쓰는 방법으로 그걸 이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직접적인 어떤 이주전자 때문에 이 형식
형태로 나타난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네. 좋은 분야네요. 네. 이 세포 속의 핵은 뭘로 보내요? 바늘이나 아, 보낼 때 뭘로 꺼내요? 세포 속의 핵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이게 세포가 이렇게 너무 작아도 사실은 현미경을 딱 보면 이렇게 혹시 그 줄기세포 할 때 이렇게 젓가락 그런 것을 착착착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텔레비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런 기술은 너무너무 잘해요. 미국 애들은 흔히 말하면 곰손이라고 그러잖아요. 피퉁해가지고 그걸 못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학생들이 미국 가나 이렇게 실험하잖아요. DNA 실험이나 이런 거 하면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해요. 너무 잘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말 그거를 이제 보고 이렇게 침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쳐낼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정기적인 신호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자극을 딱 주면서 이걸 확 밀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포 크기가 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좀 크고 그거는 충분히 만질 수 있는 우리 사람 세포라든지 동물 세포라든지 식물 세포는 크고 박사님이 만지는 그 미생물들은 그보다 훨씬 작아요. 10배, 20배 작아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전기 충격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줘가지고 DNA가 들어가게 나오게 이렇게. 사람의 그러면 성격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꿨으면 좋겠지. 누구를 바꿨으면 좋겠지. 사람은 동물 같은 온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 그 이쁜 동물도 많고 근데 또 그 자연 세계는 또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먹이 사슬이 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해버리면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참 생태계를 파괴하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엄마 성격 좋진 않지? 네. 여기 마지막 질문하고 그럴까요? 여기 아까 우리가 대해서 많이 했으니까 네. 그래? 엑스서나 강제로 기름을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기름이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느냐, 그 성분을 만들 수 있느냐, 그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느냐, 또 없으면 이렇게 아까 좀 가져와서 만드느냐, 또 없는 기능도 요즘에는 유전자를 막 조작을 해가지고 생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생기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과학자가 올해 노벨 상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미국의 UC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분이 그런 거를 지난 한 40년 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생겼어요. 자,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네.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우리 생명공학, 생물공학, 바이오 쪽에 관심 있거나 또 우리 학생들 나중에 이제 과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 저희 연구소 오시면 얼마든지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오셔서 보시고요. 저하고도 이렇게 상담하면서 많아요. 제가 멘토로 이렇게 했던 친구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주십시오. 오늘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